오늘 이 시간에는 브레이크 컨디션을 만족한 경우에, 브레이크 컨디션을 만족한 이후에, 다시 말하면 델타 K 이퀄 G다. 다시 말하면 브레이크 컨디션 N 람다 이퀄 2D 사인 세타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그런 경우에 인텐시티, 거기서 나오는 그 인텐시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라는 것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XRD라는 거는 결국은 전자하고 포톤, 엑스레이 포톤하고 전자하고의 인터랙션이에요. 우리가 이게 핵에 있는 예를 들면 프로톤이나 양성자, 이 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핵이 전체 질량의 99.99%를 어떤 모든 원자든 전자의 질량이라는 게 핵에 비교하면 완전히 세 발의 피니까, 이게 전자는 어떤 부피를 만들긴 하지만 그 크기나 질량에 있어서 프로톤의 엄청나게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 매스는 99.99% 이상을 이 핵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엑스레이는 그 핵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핵에 있는 프로톤하고는 상관이 없고 전자 구름하고의 그 인터랙션입니다. 그러면 XRD를 논할 때, 엑스레이 디프렉션을 논할 때 재료 입장에서 볼 때는 크리스탈로그라피, 다시 말하면 시미트리, 이 대칭 요소를 빼고 나면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칭 요소도 거기다 포함되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렉트론 덴시티, 전자 밀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자 밀도가, 이 전자 밀도를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전자 밀도를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그게 결국은 XRD 픽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시프로칼 레티스도 배웠지만 이게 서로 레시프로칼 관계에 있는데, 결국은 이 전자밀도 함수를 우리가 N이라고 합니다. N.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1차원으로 간단화를 해서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차원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서 이것이 어떠한 X에 관한 함수이기만 하다. 전자밀도가. 다시 말하면 한 줄에, 예를 들면 여기가 0에서부터 L까지는 어떤 길이라고 생각합시다. 0에서 L까지의 어떤 길이에 다양한 원소들이 위치를 한다고 치면, 이런 조그만 원소, 큰 원소, 조그만 원소, 큰 원소, 조그만 원소, 이렇게 해서 이러한 어떤 원소들이 있다면, 이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의 밀도는 어떻게 표시가 되겠어요? 어떤 함수로 표현이 되겠죠? 연속 함수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어떤 함수일 거예요. 어떤 부정형의 a certain shape of function이죠. 저런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연속 함수로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푸리에 흡수가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들 또는 푸리에 시리즈, 영어로. 자, 푸리에 시리즈가 뭐냐? 한 250년쯤 전에 불란서 사람이 푸리에라는 사람이 어떤 모양의 부정형의 어떤 모양의 연속 함수도 사인 코사인으로 다 더하면, 다시 말하면 시누소이달 펑션으로 다 더하면 어떤 모양이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가설을 처음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어떤 모양, 여러분들 얼굴 옆모습 프로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겼다 이거야. 이렇게 생겼으면 이 모양 자체도 여기다 선 긋고 이걸 X축으로 하고선 어떤 이걸 Y축으로 해갖고 펑션을 그으면 사람들 얼굴 모양 전부 다 이런 연속 함수를 구할 수 있죠. 이러한 얼굴 모양 같은 것도 100% 연속 함수로 사인 코사인으로 더해갖고 그대로 매칭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처음 한 거예요. 별 생각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 엄청나게 큰, 요즘 이 사람이 없었으면 여러분들 전자공학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을 이 사람이 최초로 200년 전에 해서 이러한 어떤 모양의 전자 밀도 함수도 일렉트론 덴시티 펑션이라고 해요. 일렉트론 덴시티 펑션 자체도 푸리에 시리즈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럼 푸리에 시리즈가 뭐냐? 별거 없다. 이 nx를 나는 뭐든지 더해서 뭐로 더하느냐? 사인 코사인을 더할 거다. 그럼 우리가 유식하게 사인 코사인 쓰지 말고 오일러 포뮬러를 쓰면은
2파이 i에 그때 해당하는 그 사인 코사인의 파장은 근데 이게 왜 시리즈냐면 그냥 무턱대고 막 아무거나 더하는 게 아니라 시리즈라는 말이 있는 얘기는 시리즈라는 뜻은 뭐냐면은 시스테마틱하게 더했다 이런 얘기 아무거나 막 갖다 더했다는 게 아니라 이 여러분들 수열 아시죠? 수열처럼 어떤 법칙을 가지고 더해야 한다라는 건데 그 법칙이 제일 중요한 게 푸리어 시리즈에는 뭐냐면은 파장이 전체 구간에서부터 그거에 n 등분한 걸로 시리즈를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으로 쭉 더하는데 하나는 파장이 L이고 그 다음 거는 2분지 L이고 그 다음 거는 3분지 L이고 그 다음 거는 4분지 L이고 그 다음 거는 5분지 L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시리즈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러한 파장을 설명을 하려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여기 2파이 L분의 N이 들어가고 여기 X가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플러스를 써도 되고 마이너스를 써도 돼요. 어떤 책에는 여기 플러스가 돼 있고 마이너스가 돼 있고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들 오일러 포뮬러에 이 앞에 여기 지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는 거는 바깥에서 그 플러스 i냐 마이너스 i냐 뭐 그거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뭐 왜 인텐시티 같은 거는 제곱하잖아요. 서로 컨주게이트 곱해서 제곱하고 나면은 인텐시티나 뭐 이런 것들에는 전혀 영향을 안 줘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마이너스를 넣고 합시다. 마이너스를 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2파이 i L분지 N 다시 말하면 이거의 주기는 뭐예요? 2파이 나누기 이거죠? 그럼 2파이 나누기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2파이 없어지고 N분지 L 아니야. 주기가 N분지 L이에요. 주기가 여기 주기 피리어드가 이게 N분지 L인 시누소이달 펑션의 시리즈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시누소이달 펑션 다시 말하면 사인이 됐든 코사인이 됐든 뭐 사인과 코사인은 똑같은 거죠. 위상이 90도 차이 날 뿐이지. 지금 위상 얘기는 지금 안 하는 좀 이따 다시 할 텐데 일단 페이즈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은 전부 다 페이즈가 같다라고 치면 이렇게 되면 여기에 그 앞에 앰플리튜드 컨스탄트가 들어가죠. 그럼 앰플리튜드 컨스탄트는 우리가 나는 A의 N이다. 이것도 N의 이 N에 대해서 여기 N 나오니까 이상하다. 그렇죠? 헷갈리니까 여기 이렇게 하지 말고 N 우리가 일렉트론 덴시티 펑션이 N이니까 여기는 K라고 합시다. K. 그래서 K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되는 거예요. 또는 뭐 0에서 무한대까지 해서 2배.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해서 K를 모든 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K는 모든 정수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바로 푸리어 시리즈예요. 자, 그러면 페이즈 문제도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해결을 이미 페이즈 문제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 AK가 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AK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K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약간의 수학적 트릭이 들어갑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 AK를 구하는 문제로 갑니다. 자, AK를 구하려면 나는 A의 N을 하나 구하고 싶어요. 우리 N은 뭐 임의의 숫자예요. 이거 임의의 정수예요. 이 임의의 정수인 AN을 구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처음에 L분지 1로 일단 나눠주고 적분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하냐면 0에서 L까지 전 구간에서 적분을 하고 이 NX라는 거를 곱해주고 거기다가 익스포넨셜 이것의 컨주게이트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2파이 i의 L분지 KX i가 중간에 들어가니까 이상하긴 한데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알아주세요. i 2파이 KL 뭐 해도 되는데 뭐 이왕이면 i를 앞으로 뽑아내고 2파이 n 이렇게 써보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는 컨주게이트를 곱해주면 그리고 dx에 대해서 적분을 해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nx라는 거는 k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쭉 다 더해주는 건데 이
여기서의 이 n값이 지금 여기서 n값하고 요 n값이 지금 보인대요. 여기는 지금 이 n은 특별히 뭐 내가 3이다, 4다, 5다 뭐 하는 어떤 숫자야. 그리고 이 a, nx 안에는 이 k는 전부 다, 정수 전부 다, 그냥 예를 들면 플러스 쪽만 본다면 0에서부터 0, 1, 2, 3, 4, 5, 6, 7, 8 해갖고 다 넣고 가는데 이게 0, 1, 2, 3, 4, 5, 6, 7, 8로 다 가면은 여기다 이렇게 곱해주면은 결국은 어떠한 모양이 되겠냐 하면은 칠판이 작아서 이게 여러분들하고 지금 그 공부하기가 조금 힘든데 요 위에를 지우고 여기다가 쓰도록 하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AN은 L분지 1에 인테그랄 0에서 L까지 더해주는데 이걸 그대로 적어볼겠어요. 서메이션 K는 모든 정수. 그래서 AK에 그렇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의 L분지 2파이 n 2파이 kx죠. 여기 조심해야 돼요. 여기가 k입니다. kx. 그 다음에 명시공이 요 놈을 곱해주는 거죠. 여기다 뭘 곱해줘요? 익스포넨셜 컨주게이트 L분의 2파이, 이번에는 k가 아니고 n이에요. 그 다음에 dx 이렇게 곱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걸 지우고 갑시다 그냥.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금 n에는 n을 집어넣고 k는 지금 모든 숫자 다 돌리는 거야. 그럼 이게 L분의 1에 AK의 익스포넨셜 I L분지 2파이의 n-k의 여기 x 빠졌죠? x dx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n-k. 자, n-k가 뭐예요? n도 정수, 어떤 정수고 k는 모든 정수니까 n-k도 이게 정수예요. 뭐든지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정수가 2파이, L분지 2파이에다가 정수, 얘 주기는 지금 뭐예요? 얘 주기는 n분지 n-k분의 이게 주기가 n-k분의 n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n이 k하고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얘기가 형성이 안 되고 n이 0이면 0으로 나누면 안 되니까 주기고 뭐가 없는 거죠. n하고 k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자, if n이 k다. 그러면 이게 그냥 0 돼버려서 이게 주기함수의 성질을 잊어버리죠. 왜? 이게 이게 어쨌든 그 컴플렉스 넘버인데 이 컴플렉스 넘버가 그냥 1이 돼버리죠. 왜? 여기가 0이 되니까. 그러면 그냥 곧바로 AK가 AN이 되고 그거를 적분하면 DX 적분하면 L 곱해주는 거니까 거기 다시 L분의 1 하면 그냥 AN 이꼴 AN이라는 얘기가 돼.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이게. AN 이꼴 AN이야 이게 맞아요. N 이꼴 K일 때. 그러면 그 외에 이때는 그냥 AN 이꼴 AN이야. 이 식이 맞아. 그 다음에 이번에는 if N이 K가 아니면 어떻게 돼야 돼요? N이 K가 아니다. 그러면 어떤 정수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거는 1이 될 수도 있고 뭐 L이 될 수도 있고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3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4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5분의 1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모든 사인, 코사인 어차피 이 오일러 포뮬러니까 이게 오일러 포뮬러니까 얘는 코사인 더하기 I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하고 사인을 다시 한번 그려보는데 코사인하고 사인을 다시 한번 그려보는데 자 여기는 이 종이가 지금 칠판이 지금 작아갖고 이제 여기는 코사인을 그릴 거고 여기는 사인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L이에요. 그러면 L이면은 코사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주기가 L이면. 사인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번에는 n-k가 2가 돼갖고 n-k가 1일 때는 이랬는데 n-k가 2가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주기가 2분의 1을 줄죠. 그럼 2분의 1은 여기니까 그때는 그림이 어떻게 돼요? 이건 이렇게 되고 그림 좀 이상해도 여러분들 시미트리하게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3일 때는 또 여러분들 이거 3등분해서 그리면 되죠. 이걸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적분을 했단 말이야, 지금 여기서. 지금. 그죠? 이거를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놈을 지금, 이건 상수니까 생각하지 말고, 이놈을 적분을 하잖아요. 이 적분하고 서메이션은 서로 독립적이니까 얘 1이 보내고 얘가 뒤로 가고 서로 바꿔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메이션은 뒤로 제껴놓고 얘를 앞으로 보낸 다음에 이게 n-k 값이 뭐가 되든 1이 되든 2가 되든 3이 되든 4가 되든 여기다 그려갖고 적분을 하면 위아래 면적이 똑같아서 다 0이야. 빨간 거 한번 볼까요? 요 면적하고 요 면적하고 같고 요 면적하고 요 면적하고 같으니까 0이죠. 사인도 만약에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이 같으니까 0이죠. 주기가 L일 때. 그럼 주기가 2분의 1일 때도 보시면 얘랑 같고 얘랑 같잖아요.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놓고 같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지,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얘랑 같고 얘랑 같은 거 0. 여기 마찬가지로 얘랑 여기 반쪽 같고 여기 반쪽이 얘 반쪽 같고 얘랑 여기 반쪽 여기 반쪽이 여기. 그래서 다 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분의 1도 그려도 되고 4분의 1 그려도 되고 어떻든 간에 이 주기가 정수분의 L일 경우에 전체 0에서부터 L까지 적분을 하면 무조건 다 0이야. 다 0이야. 다 0이고 언제만 이게 살아남아? N하고 K가 같을 때만 딱 살아남아가지고 여러분들 이 수식을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그 푸리에 급수인데 푸리에 급수의 이 제일 중요한 이 계수, 다시 말하면 푸리에의 제일 중요한 계수 앰플리튜드 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연속함수가 되면 여러분들 그냥 더 쉬워져요. 이 연속함수로 되면은 이거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서로 푸리에 트랜스폼 할 때는 그 연속함수로 여러분들 사용하는데 그 특히 시그널 전자공학 하는 사람들 시그널 하는 데서 쓸 때는 그때는 그냥 완전히 뒤에다가 이것만 그냥 곱해주면 서로 콘주게이트만 곱해갖고 적분하고 변수만 t하고 x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건 뭐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나중에 한번 이거의 발전형이니까 한번 보세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까지는 안 가고 이건 푸리에 급수, 다시 말하면 시리즈에서 이제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건데 이 불연속 함수로 이 an이 지금 불연속 함수죠. 여기 서메이션이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게 종이가 모자라서 이렇게 부정형으로 생긴 어떤 일렉트론 덴시티 펑션이 있을 때 이 일렉트론 덴시티 펑션이 어떠한 그 사인 코사인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자, 이게 파장이 L일 때, 파장이 2분의 L일 때, 파장이 3분의 L일 때, 파장이 4분의 1일 때. 자, 그럼 파장이 1일 때는, L일 때는,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가운데 낮추고,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자, 그 다음에, 2분의 1인 거는 여기가 가운데니까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헷갈리니까 다른 색깔로 그립시다. 3분의 1부터는. 3분의 1일 때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그 다음에 4분의 1 때는 여러분들
여기라고 치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쳐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지금 포인트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여기서 여러분들 포인트는 뭐냐? 이건 시리즈고, L에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4분의 L 이렇게 해서 나가는 이건 시리즈라고 그랬어요. 어떤 법칙에 의해서 어떤 순서를 정해놓고 딱딱 더하는 거, 그런 게 시리즈 급수예요. 자, 이러한 급수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앰플리튜드가 제일 중요하겠죠, 여기서. 그죠? 여기서는 지금 앰플리튜드가 얼마예요? 요거예요, 요거. 높이가 요거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앰플리튜드가 얼마냐면 이거예요. 여긴 요거고, 여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파란 놈은 앰플리튜드가 얼마냐면 이거예요. 빨간 놈은 앰플리튜드가 이거예요. 여기 지금 4개의 진하게 친한 이 짝대기가 하나, 둘, 셋, 4개 이것들이 각각의 남다의 꼴 L일 때의 앰플리튜드, 요거는 남다의 꼴 2분지 L일 때의 앰플리튜드, 이게 남다의 꼴 3분지 L일 때의 앰플리튜드, 이게 남다의 꼴 4분지 L일 때의 앰플리튜드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 시리즈에서 얘기한 A, N 값을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하면 이 궁극적으로 뭐 이게 정확하진 않죠. 내가 정확히 그렇게 한 건 아니니까. 얘네들을 다 더하면 결국은 이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뭐 4개 갖고는 부족하죠. 여기에다가 이제 뭐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까지 해가지고 수백 개 더하면 이 모양을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알기 이 시누소이달 펑션의 이 모양은 이 주기만 알면 어떤 건지 뻔히 아니까 이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이 앞에 나오는 이 컨스탄트, 코에피션트의 시리즈만 알면 이러한 모양을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푸리에 급수예요. 자, 그럼 이걸 지금 왜 전자밀도에다가 이걸 대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이 AN이라는 게 1차원에서의 각각의 이제 자기가 해당하는 파장일 때의 앰플리튜드 값인데, 물론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 페이즈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게 똑같이 다 지금 페이즈 0 여기서 시작하죠. 여기서 시작하고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얘는 뭐 요렇게 돼갖고 이만큼의 페이즈가 있고, 얘는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 시작하고 좀 더 뭐 예를 들면 빨리 이렇게 시작해갖고 뭐 이만큼의 페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뭐 조금 늦게 이렇게 시작해갖고 이만큼의 페이즈, 얘도 뭐 한 이 정도에서 이렇게 시작해갖고 이만큼의 어떤 페이즈. 결국은 이런 페이즈 디퍼런스, 다시 말하면 이 뒤에 페이즈 항이 붙게 되죠.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기 시작하면은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3차원으로 넘어가서 저 페이즈 얘기는 다시 하겠어요. 자, 이게 1차원에서 이러한 관계가 있어서 어떤 전자 밀도 함수는 푸리에 급수로 나타낼 수가 있고, 푸리에 급수에서 가장 중요한 이 코에피션트 AN 값은 각각의 자기가 해당하는 파장에 해당하는 놈의 앰플리튜드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전에 수식으로 설명을 했고, 그림으로 이제 그걸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 전자밀도가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이고 우리가 크리스탈로그라피도 3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3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2차원 어프로크시메이션이 아니라 3차원 리얼리티에서는 3차원 리얼 월드예요. 이제부터는 리얼 월드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간단해요. 똑같이 이퀴벌런트하게 갖다 닮으면 돼.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부터 전자밀도 함수는 x, y, z 3차원 공간에서의 함수예요. x의 함수가 아니라 x, y, z 함수가 되고, 이거 인텐시티부터 다시 여기서 전자밀도 함수 3차원에서는 미안합니다. HKL이라는 정수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아까는 N, K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 3차원이니까 HKL 3개가 있어야 되고, 네? 이 3개에 있는 거에 대해서 각각의 코에피션트를 아까 A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F라고 그러고 그 코에피션트의 서브스크립트는 HKL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exponential 마이너스 i의 2파이의 이번에 그 L분지 N, 다시 말하면 그 길이분의 1의 어떤 레시프로칼한 값이 아까 1차원에선 들어갔죠? 그럼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것도 레시프로칼, 길이분지 1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결국은 D분의 1이 들어가야 되겠죠? D분의 1, D가 면간거리고 그 면간거리분의 1은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레시프로칼 레티스 벡터 G, 그 G도 서브인덱스 HKL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G는 벡터니까 3차원이니까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한 다음에 R이라는 XYZ를 다 해당하는 그 값이 R이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일렉트론 덴시티 펑션이 3차원에서는 되는 거예요. 우리가 1차원에서 했던 거 어떻게 했어요? 이 K에 아주 간단하게 A의 K의 exponential 마이너스 I의 2파이 L분지 N X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L분지 N 이게 어떤 길이분의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N이 아니죠? K 해갖고 K를 서메이션 하는 거. 이게 바로 1차원에서의 우리가 후리에 펑션이었고 이 후리에 펑션을 3차원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FHKL이 이게 중요한 값이야. 이게 뭐냐? 이게 뭐예요? 아까하고 똑같이 하는 거야. 적분을 때려. 그 다음에 NXYZ를 하고 여기에 컨주게이트를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I 2파이의 GHKL.R을 여기다 컨주게이트 곱해주고 DX, DY, DZ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XYZ는 이거 어디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크리스탈로그라피라고 하는 유니셀 안에서 하는 거예요. 유니셀 안에서. 유니셀은 X에 대해서는 뭐예요? 0에서 A까지죠. Y에 대해서는 0에서 B까지예요. Z에 관해서는 0에서 C까지예요. 그래서 유니셀 안에서 다시 말하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쓸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고 여기가 유니셀이고 볼륨 유니셀이고 적분 구간은 유니셀이고 그냥 N, X, Y, Z도 할 필요 없이 그냥 N이 그 일렉트론 덴시티 펑션이고 그거는 공간에 X, Y, Z라고 씁시다. 그리고 여기에 컨주게이트 I, 2파이, G 도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DV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DV. 그게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책마다 뭐 이렇게 쓰는 놈 있고 저렇게 쓰는 놈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거는 헷갈릴 필요 없어. 다 똑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유니셀 안에서 얘네들을 컨주게이트 곱해갖고 적분하면 아까하고 똑같이 0되고 다 따라주고 아까 1차원에서 이미 증명을 했으니까 여기서 뭐 더 이상 여러분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V분의 1을 때려줘야 되겠죠. 아까 그 L분지 1이 있었던 것처럼 컨주게이트 L분지 1로 해준 것처럼 V분지 1로 적분해서 한 거를 그 컴펜세이션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유니셀이 되고 이게 BV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쓸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엑스레이 스트럭처 팩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는 컴플렉스 넘버예요. 얘는 복소수예요. 얘는 컴플렉스 넘버인데 이 컴플렉스 넘버를 절대값치로든지 이걸 절대값치로 제곱시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HKL 컨주게이트 곱하기 F의 HKL 한 거. 이게 뭐냐면 이게 인텐시티. 여러분들이 엑스레이 재면은 거기서 XRD 피크 재면 이렇게 피크 이렇게 나오잖아. 이 피크 밑에 면적 있죠. 이게 인텐시티인데 이게 바로 스트럭처 팩터 제곱한 거라고. 근데 스트럭처 팩터는 컴플렉스 넘버니까 컨주게이트 곱해서 제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페이즈 문제를 여기서
이거를 이제 알면 여러분들이 이 F가 이게 컴플렉스 넘버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이 페이즈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돼요. 이게 컴플렉스 넘버이기 때문에 F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F가 컴플렉스 넘버이기 때문에 이거를 FHKL은 이게 컴플렉스 넘버니까 FHKL의 어떤 절대값에다가 뒤에 exponential I 2파이 HKL이라는 어떤 위상을 곱해주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얘는 어떤 A 플러스 IB라는 어떠한 복소수란 말이야. HKL이. 모든 복소수는 이렇게 오일러 포뮬러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A는 여기서 뭐가 돼요? 그러면 이거 절대값 곱하기 코사인 이거가 되고, B는 뭐가 돼요? 이거 절대값 곱하기 사인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IB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얘를 다시 이거를 여러분들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그대로 요 F가 절대값 F로 바뀌면서 이 뒤에 이 파이 HK라는 위상텀이 들어갔겠죠? 여기 플러스니까 이거 가로치고 마이너스 파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걸 여기 들어가면 여기에 이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 가로를 이렇게 치고 마이너스 파이 HKL 이러한 텀이 들어가겠죠. 저게 위상이죠. 아까 얘기한 그림 그렸을 때 여러분들 좀 전에 그림 그렸을 때 사인 가지고만 그렸지만 그 사인 가지고 하는데 그게 전부 원점에서 시작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제가 페이스 시프트가 어느 정도 있다고 그려줬잖아요. 페이스 시프트 짝대기로 진하게 칠해서 그려준 거 있죠?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페이스가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것까지 공부할 그건 아니지만 그 unknown structure determination 하고 그럴 때 저 페이스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특히 단백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저 페이스 처리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저게 하여튼 굉장히 그 중요한 텀이다 여러분들한테는 이 페이스 텀이.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인텐시티를 갖고 얘기할 때는 인텐시티는 페이스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그냥 이거 제곱한 거 이게 인텐시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스트럭처 팩터가 뭔지를 구했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부해야 될 거는 원자 내에서의 특수한 케이스가 이러한 그 일반적인 거를 굉장히 간단하게 해준다. 어떻게 간단하게 해주냐? 우리가 그 유닛셀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음 비디오로 찍어야 되겠다. 자, 몇 가지 그 클리어업을 해드리는데요. 이런 그 density, 일렉트론 density하고 그 structural factor가 서로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 관계에 있는데 여기서 지금 헷갈리는 게 여러분들 그 뒤에 이 위상텀에 저 페이스 텀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플러스인 거고 여러분들 내가 수업 시간에는 저걸 반대로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트랜스폼 하면서 하는 게 있으니까 어쨌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스탠다드로 본다면은 이제 이 density 펑션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이 structural factor 쪽에 이제 플러스 돼 있는 걸로 합시다. 실제 수업 시간에는 내가 반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코렉션으로 이 팁을 넣어서 여기다 붙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볼륨분의 1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density 어쨌든 그 일렉트론 덴시티니까 전체 덴시티의 볼륨으로 나눠줘 전체 이 저 포퓰레이션의 볼륨으로 나눠줘서 이게 덴시티가 되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가끔 제가 또 잘못 저번 앞 슬라이드에서는 여기다가 이제 V분의 1을 했었었는데 물론 뭐 이 프레 트랜스폼해서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이게 여기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의미적으로는 이 볼륨분의 1은 여기 붙어 있어야 그 물리학적인 의미가 된다. 어쨌든 수학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할 때는 이게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하는데 저번 그 시간에 이걸 여기다 놓고 했는데 뭐 약간의 그 어폐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걸 커렉션을 제가 드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스탠다드로 이렇게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꾸 코렉션에 또 코렉션이 붙는데 자꾸 급하게 하다 보니까 내가 막 대충 해서 여러분들 그래도 이게 그 굉장히 중요한 그 강의 내용이니까 조금이라도 그 틀려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해갖고 다시 코렉션에 또 코렉션을 붙이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스탠다드로 쓸 거고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 설명한 내용이 조금 있는 잘못했다기보다도 어쨌든 간에 조금의 실수가 있었는데 좀 전에도 보여드렸는데 뒤에 이 적분 볼륨에 대한 적분 변수가 안 붙어 있었죠. dv가.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 폼입니다. 그래서 볼륨 분의 1은 density 펑션에 붙어 있고 structure factor는 플러스 density 일렉트론 density는 마이너스. 다시 한번 코렉션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tructure factor, 다시 말하면 deflected 된 브래그 디프렉션에 의해서 deflected 된 빔의 세기죠. 이게 나오는 그 디플렉티드 빔의 세기인데 그 세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 전자 데니시티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거기에 이제 어떤 위상값이 더해져 있다. 여기 이제 그 R은 여러분들 내가 설명 더 안 해도 되겠죠. R은 뭐예요? 여기서 그 R은 X I 플러스 YJ 플러스 XYGK예요. 그럼 IJK는 뭐냐? IJK는 각각 X축, Y축, Z축, 다시 말하면 A축, B축, C축으로의 방향으로 가는 벡터고요. 유니트 벡터라고 해서 길이는 1인 거. 그걸 IJK라고 불러요. 그래서 IJK 앞에다 X, Y, Z 곱하면 그만한 분율대로 어느 위치를 얘기하는 게 이제 어떤 위치 벡터, R 벡터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G 벡터는 GHKL이라고 여기다 쓰기도 하는데 G 벡터는 뭐예요? H, K, L인데 여기에 I 스타 플러스 J 스타 플러스 K 스타라는 유니트 벡터가 있죠. 저 유니트 벡터는 뭐예요? 레시프로칼 레티스에서의 A 스타 축, B 스타 축, C 스타 축에서의 길이가 1인 유니트 벡터 I 스타, J 스타, K 스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I 스타 측 얘네 둘을 도트 프로덕트를 땡기면 여하튼 간에 이 같은, 그러니까 I와 I 스타하고 도트 프로덕트라면 뭐가 돼요? 1이 됩니다. 왜? 어떠한 레시프로칼 레티스도, 여러분들 레시프로칼 레티스 얼마 전에 공부했죠? 어떠한 레시프로칼 레티스에서도 각각의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A 스타라는 걸 우리가 볼륨분의 B 곱하기 C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A 스타 도트 앞에다 갑시다. A 도트 A 스타면 이게 어떻게 돼요? A 도트 V분의 B 곱하기 C인데 이 V는 여러분들 어떻게 표시하는지 알아요? 모든 V는 어떻게 표시했어요? A 도트 곱하기 B 곱하기 C죠? 그럼 이거 1 나와요. 그래서 같은 것끼리는 1이고 다른 것끼리는 어떻게 나와요? 다른 것끼리는 이 다른 것끼리는 무조건 0이에요. 알겠어요? 왜? 예를 들면 B 도트 A 스타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 마찬가지로 B 도트 A 스타 하면 B 도트 B 곱하기 C에 이걸 V라고 치면 여러분들 B하고 C에 대해서 어떤 벡터가 B가 있고 이게 C 벡터가 있으면 B하고 C를 크로스 프로덕트라면 저게 방향이 저 B와 C가 이루는 면의 수직으로 저쪽으로 들어가는 이 방향으로 되죠? 근데 이 수직인 이 이 A 스타는 이 저쪽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인데 이렇게 하면 요 면의 수직인 면인데 거기에다가 B하고 도트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하고 B하고 도트하면 서로 수직이죠? 수직인 거 도트하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0이에요. 그래서 같은 것끼리 스타가 있긴 하지만 I 스타는 1, J 스타는 1, K 스타는 1, 그 다음에 이걸 크로스 해갖고 I 곱하기 J 스타, J 곱하기 I 스타, 이건 전부 0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표시하면 돼요? 이거 다 지우고,
편하게 쓴다고 해서 얘를 이렇게 갖고 nr의 exponential i의 2파이에다가 이제는 이거를 hx 플러스 hx 플러스 hky 플러스 lz 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dv는 dx, dy, dz니까 x, y, z에 대해서 다 유닛셀 안에서 이건 유닛셀이고 유닛셀 안에서 다 적분한다 이런 얘기예요. 뭐 어떤 위치든 유닛셀에서 싹쓸이 해서 다 더해준다. 유닛셀에서 다 적분한다 이런 뜻인데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하고 변형을 한번 해보겠어요. 어떻게 변형을 하냐. 첫 번째 유닛셀 안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떤 유닛셀이 있으면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원소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다 알죠. 구조가 규명된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원자 위치가 어딘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가 뭐 A라는 원소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고 여기 B라는 원소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으면 A1 자리하고 A2 자리에 좌표값이 땅땅땅 나오고 이거의 좌표값도 땅땅땅 나오고 B의 좌표값도 땅땅땅 나와서 이 전부 프랙션으로 좌표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만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하면 결국은 이게 전체가 완전하게 공이 균질하게 차여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서로 있는 데만 원소가 조금 더 일렉트론 덴시티가 있는 데만 더 높고 없는 데는 낮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자 사람들이 이 식을 변형을 했어요. 어떻게 변형을 했느냐? 이제 보세요. 변형한 식은 다 지우고 이 변형한 식을 한번 보는데 이 변형한 식은 여기를 원점이라고 치면 어떤 내가 원하는 데가 여기가 x, y, z라는 자리예요. 여기가 x, y, z라는 이런 포지션이 실제로는 이 원점에 대해서 r이라는 벡터만큼 떨어져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rj라고 하는 어떤 위치에는 j라는 원소가 여기 있단 말이야. j라는 원소가. 그러면 여기 이 포인트에서의 전자 밀도는 이 J라는 원소가 이 위치에서 있으면서 원자의 전자 구름을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전자 구름에 의해서 여기에 전자 밀도가 결정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R이라는 X, Y, Z라는 이 포지션은 이 원자에 의한 전자 구름에 의해서 전자 밀도가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함수를 여기 원점에서부터 오리지널 원점에서부터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되면 얘는 레디얼 펑션이란 말이에요. 이거 왜? 모든 원소는 전자의 분포를 방사형으로 다시 말하면 레디얼 시미트리가 있기 때문에 방사형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만 이거 거리에만 함수란 말이야. 그 거리를 우리가 로우라고 그러고 로우 J라고 표현을 해요. 로우 J. 그러면 이 벡터의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이 세 개의 벡터의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죠. 어떻게 돼요? R 이퀄 RJ 플러스 로우 J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R 이퀄 RJ 플러스 로우 J다. 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n에 r 대신에 로우 J가 되고요. exponential i의 2파이의 G dot R 대신에 RJ 그 다음에 또 exponential 더하기니까 그래서 곱해주면은 I의 2파이 G의 도트 로우 J
그 다음에 dv. 조그맣게 써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요거를 약간 재배치를 해봅시다. 이걸 재배치를 해보면 지금 전부 다 이 스트럭처 팩터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퀄 되는 거예요. 요 그림 있다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결국은 인테그레이션을 하는데, 이 인테그레이션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체 유닛셀에서 다 볼륨을 인테그레이션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여기에는 아까 그린 대로 유닛셀 안에 이런 원소들이 디스크리트한 어떤 자리의 원칙으로 시미트리 원칙에 의해서 위치하면서 얘들의 전자 구름에 의해서 전 덴시티가 결정되는 거니까 이 각각의 원소별로 이걸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이게 여기서는 지금 유닛셀인데 유닛셀에 대해서 적분하는 건데, 이제는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하고 J는 1에서부터 n개까지, 그 뭘 얘기하는 거면 J는 이 안에 있는 원소, 유닛셀 안에 있는 원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닛셀 내에 있는 유닛셀 내에 있는 원소, 유닛셀 내의 원소가 뭐 10개면 이제 1에서부터 n개까지 가는 J를 얘기하고요. 이 J에 대해서 돌리는데, 여기 J 있으니까 인테그랄을 이제부터는 각 J 원소 내에서만 인테그레이션 하는 거야. 알겠어요? 유닛셀이라는 사이가 아니야. 인테그레이션을 각 J 원소에 대해서 그걸 나중에 더하는 거니까. 그죠? 이거 이해 잘해야 돼요. 유닛셀이 균질하게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원소대로 그 일렉트론은 원소에서밖에 안 나오니까 원소에 있는 일렉트론 덴시티 갖고 그게 합쳐져서 나오는 거니까 각 원소만 적분하면 된단 말이야. 그게 바로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 로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적분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 그냥 볼륨이라고만 할 거예요. 그리고 exponential I 2파이 G 도트 로우 J하고 dV 해서 이제는 이러한 적분 텀이 이 각 원소별로 할 수가 있다, 이게.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뒤에다 뭘 곱해주면 이건 적분하고 상관없어요. 이제는 적분하고 상관없는 놈이 나온다고. 이거, 응? 적분하고 상관없는 이놈, 이 RJ 있는 게 적분하고 상관없어요. 로우만 적분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그렇죠? 왜? 이 원소 하나에서 하는 거니까 아까 이 방사형으로 로우에 대해서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exponential I 2파이 G 도트 RJ를 뒤에다가 곱해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 이제 오리지널 텀을 지우고 여기다가 마지막 텀을 쓸 거예요. 결국은 이 structure factor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원소별로, 유닛셀 안에 있는 원소별로, 이건 유닛셀 안에 있는 원소별로 더하는데, 이 모든 값은 상수화돼 갖고 어떤 FJ라고 상수화될 수 있어요. 이 적분텀 전체가. 그리고 거기에 뒤에 이 적분하고 상관없었던 exponential I 2파이 G 도트 RJ, 이건 뭐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각각의 원소들의 위치, 이게 그 각각 원소들의 위치하냐, 이게. 각 유닛셀 내에 각 원소들의 위치, 그 위치 펑션, 그거는 J에 대해서 J가 산소면 산소, 질소면 질소, 무슨 칼슘이면 칼슘 해갖고 그 J는 그 원소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 원소에 대해서 유닛셀 안에 몇 개이냐 해갖고 유닛셀 안에 있는 그 원소의 개수죠. 이거는 유닛셀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만큼만 다 더하면 돼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각 원소에 대한 거죠. 얘는 각 원소에 대한 density 펑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atomic scattering factor라고 불러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여기 중간에 유도 중간에 나오는 수식 같은 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거 지우고, 진짜 중요한 거는
얘 이름이 각 원소별 아토믹 스캐터링 팩터예요. 다시 말하면 엑스레이는 일렉트론 데니시티의 인터랙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렉트론 데니시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시 말하면 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튕겨나가는 그 세기가 세진단 말이야. 그 스캐터링 그 강도가. 그래서 여러분들 엑스레이는 일렉트론 데니시티를 보는 거고, 그 각 원소마다 일렉트론 데니시티를 특정한 값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